플랫폼 아이고고를 서비스하고 계시는 이 회사명 아이들랩의 박경준 대표님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이 유아동 그 교육 플랫폼으로서 회사의 비전과 또 현재 그 여러 클래스들, 네, 소개들 이런 것도 참 재미있게 해서 들었는데요. 네. 자, 대표님 어떤 이 백그라운드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회사를 생각하고 창업을 하게 되셨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네. 네. 일단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아니고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일을 되게 좋아했어서 사실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 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해본다라던가, 잡화 장사를 해본다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한창 그 다음이라는 카페가 이제 제가 학창 시절 때 확 붐이 일었을 때 그 이제 중고 거래 같은 것들이 이제 한창 이제 붐이었는데, 카페에서 그런 것들을 일종의 이제 브로커처럼 중간에서 이제 맺어주는 그런 이제 개인 일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수능을 마치고서는 그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그럼 수능하기 전에 그런 걸 하셨다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하셨다는? 네,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좀 그런 짓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도 창업을 하고 또 이제 그 이제 컨텐츠 뭐 이제 페이스북이라던가 SNS 시장이 좀 붐이 일었을 때는 이제 아마추어 아티스트들의 컨텐츠들을 배포하는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하나를 창업을 시도했다가 그래요? 네, 망쳐보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여러 가지 창업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강사로서 계속 일을 해왔었기 때문인데요. 학원 강사? 네, 그래서 뭐 대학생이 되면은 많이 경험하는 과외부터 처음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학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대형 학원의 강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조금은 그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아예 교습소를 차려서 운영을 하다가 학원 원장 선생님이셨군요. 작은 교습소로 시작을 했었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조금 더 커져서 이제 학원을 인수를 하고 학원에서 이제 원장으로서 일을 또 좀 했었죠. 돈도 많이 버셨겠네요. 뭐 그러니까 많이 그 나이에 비해서는 많은 돈을 벌었었는데 그걸 온전히 저는 다 창업하는 데 투자를 했었고 그 외에 이제 시드머니가 돼서 창업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번의 창업을 다 이제 망치고 이제 창업했다 망치고 그 과정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하다 보니 이제 어느덧 대학교도 졸업을 하고 석사도 졸업을 한 과정에 이르렀는데 제가 이제 갔던 석사 과정은 애초에 창업을 이제 좀 소재로 하고 있는 전공의 석사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지금의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새로운 창업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실례지만 몇 번째 창업이세요, 그러면? 이게 6번째. 6번째? 네네. 작은 뭐 창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준을 프로젝트라고 친다면 왜냐면 사업자를 마련하는 것까지도 못 가고 망쳤던 것들도 있어서 그래서 합쳐서. 6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생각한 그건 역시 뭐 학원 강사도 하고 뭐 이런 데서 나온 건가요? 예전에는 이제 관심 있는 그냥 시대 트렌드를 따라서 창업을 도전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끝에 와보니 제가 여태까지 계속 했던 일이 교육이었고 제가 강사이기도 했고 강사를 채용하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이 강사 시장에 계신 분들이 정말 능력이 좋은데도 펼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모두 다 공감하고 모토로 하고 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일수록 결국 좋은 교육을 해주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선생님 분들을 그 교육이 필요한 분들 앞에 눈앞에 펼쳐놓아 드리면 너무나 좋지 않겠느냐. 정말 중요하죠.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랩을 만드시고 지금 이제 1년 창업부터 하면 이제 1년 넘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앱 서비스로는 지금 이제 1년 정도 가까이 운영을 했고 회사로서는 지금 이제 3년 차기는 합니다. 회사로 3년 차고. 어떠세요? 그 창업한 이후에 부닥쳤던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었을까요?
뭐 모든 것이 힘들지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거는 이제 사람인 것 같다고 최근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제가 볼 줄도 알아야 되고 동기부여도 잘 해드려야 되고 왜냐면 제가 스스로 제가 창업을 한 거긴 하지만 저희 서비스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 팀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원분들에게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이제 내적 동기도 이제 굉장히 잘 심어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리더로서 겪는 네, 어려움을 요즘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이 혼자 게임 플레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회사를 만들고 팀으로서 네. 이 뭔가를 네네. 만들어내야 되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거겠군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팀 구성이 네. 어떤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뭐 그냥 이 시장에서 채용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뭔가 뜻을 같이 했던 분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가요? 시장에서 채용하신 분들이 맞고요. 네. 다만 이제 그분들은 일반적인 채용 공고를 통해서 제가 채용을 한 분들보다는 네. 제가 찾아내가지고 이제 삼고초려를 한다라던가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 구성원분들이 훨씬 많이 계시기는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런 교사들을 발굴하는 능력이 일단 제일 중요한가요? 포지션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서비스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굉장히 힘든데 스킬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떤 선천적인 센스 같은 것들이 그 센스라는 게 단순히 업무적 센스인 것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도 결국은 제가 만들려고 했었던 조직의 컬러와 좀 맞는 분이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팀을 구성을 하셨고. 네. 그 8분이라고 그러셨죠? 네네. 네. 이분들이 지금 제가 그 사이트 가서 보니까 그 채용 공고를 우연히 봤는데. 네네. 그게 뭐 주 20시간 근무 이런 분들도 채용을 하시나 봐요? 저희가 사실 작년 연말엔 저희가 13명까지 회사가 갔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했었던 채용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분들도 좀 채용을 했었고 네.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완전 정규 풀타임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역할에 따라서는 또 네. 이제 하프타임도 필요하고 이런가 보죠. 네, 사실 가장 베스트는 풀타임으로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건데 네. 그 많은 분들을 또 소화할 수 있는 리더 능력이 요즘에 중요하다고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은 생각인데 네. 이렇게 교사, 네.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쨌든 이 교육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위치가?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교사라고 할 때 특별한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라이센스라고 할까요? 네. 그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네네, 법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임용이라는 게 있죠. 네. 예. 이런 서비스를 하다 보면 그런 어떤 법적인 규제나 이런 것과 부딪히는 것도 혹시 있지 않나요? 공교육으로 완전히 가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법적으로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네, 요즘에는 이제 취미 시장도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어서 거기 활동하시는 이제 유명하신 분들부터 여러 분들을 보면은 다 어쨌든 특정 서티피케이트를 가졌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경력이나 경험들이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된 거죠. 그걸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학부모들은 선택을 해서 교육을 맡기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공교육 쪽에서는 어쨌든 그 임용고시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학교 교사라는 것들을 이제 자격증을 받으시고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반대로 그 외의 모든 교육적인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게 없습니다. 네,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건 선생님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덜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객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가는 걸 목표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뭐 유명한 배달 앱에서 어떤 음식점을 정보를 보니 리뷰가 수천 개가 있고 별점이 있고 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그 음식점에 완전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 교육 시장에 지금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곳이 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삐딱한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선생님이 참 유명해졌는데 알고 보니 학력이 다 위조된 거였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건 플랫폼으로서 저희의 책임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확실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을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위조된 서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런 것까지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도 계속 디벨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네. 신경을 쓰고 계시다.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아까 힘들었던 점을 여쭤봤는데, 네. 창업 후에 이렇게 좀 가장 보람됐다라고 생각한 순간은 혹시 어떤 거였어요? 그 보람은 매일 있는데요. 매일 있는데 말 그대로 고객분들이 가입을 해주셨을 때라던가 결제를 해주셨을 때, 네, 딱 그 순간에는 그 전까지 업무로 스트레스가 있던 것들이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커져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이 시장에 이제 뿌리 박아가는 것을 느끼면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과정 중에 서비스는 또 뭔가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병주고 약주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교육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네, 민감하죠. 이게 정치적으로도, 네, 맞습니다. 특히 뭐 경제적으로도, 네, 맞습니다. 이 교육비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공교육, 사교육 아까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사교육 시장의 확대에 대해서 그 긍정성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이 아이고고의 성장과 이 공교육, 사교육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저는 제가 교육을 할 때도 그랬고 제가 지금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도 그랬는데 공교육과 사교육이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적절하게 조화가 돼야 된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식이 사교육은 밖에서 듣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학교 밖에서 듣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안에서도 사교육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사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방과후 시장이라던가 그런 특기 교육 시장, 그런 시장이라기보다 그런 분야는 지금도 학교에서도 외부에서도 다 마치 용역처럼 데려와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굉장히 고착화되어져 있는 시장이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특정 뭐 이제 큰 어떤 협동조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파견 회사 그런 곳들에서 독점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좀 오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에서도 굉장히 양질의 다양한 재미있는 교육 콘텐츠들을 만날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고 이 사업을 벌이셔야 되겠죠.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가지 또 한 가지의 포인트를 좀 챌린지를 한다면 이게 이제 아까 1대1 그런 맞춤형 교육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상당한 비용이 생길 거고 그러면 이게 귀족 교육 아니냐 말하자면 특정 이제 이 특정 부류의 특정 계층의 아이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교육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 플랫폼이 발전을 해가면서 그런 교육의 어떤 그 공평한 혜택이라는 측면에서요. 그런 고려도 좀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좋자고 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괴리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구매력을 지닌 지역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훨씬 더 그런 매출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저희가 그 구매력이 없는 분들한테 저희 서비스를 공짜로 공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요. 그래서 어떻게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고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여력이 발생한다면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그 말 그대로 다른 좀 취약계층에다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바우처의 형태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형태는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공급을 하는 모델들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 고민은 아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만 해도 참 훌륭합니다. 그게 뭐 지금 단계에서 사실 그것까지 생각하기는 어려운 건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진짜 뭐 사전에 아무 준비 없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 플랫폼에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또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이제 직원들, 이렇게 정말 뭐 마음에 맞는 직원들, 또 이렇게 시장을 같이 개척할 직원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회사로서 이 아이들랩은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으세요? 이렇게.
저희 아이들랩이 한글로는 이제 아이들랩이라고 했는데 사실 영어로는 아이디어 랩이거든요. 아이디어 랩. 네, 아이디어 해서 이상 연구소. 네, 그래서 그것도 회사 이름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네, 있군요. 맞습니다. 다소 중의적인 상태로 다 이제 네이밍을 지었는데 참 요즘 참 이름들 기발하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교육 시장에서 일단 지금은 이제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관련되어져 있는 다른 시장에서도 혁신할 수 있는 회사로 계속 성장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하고 있지만 고객을 들여다보면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관 문제까지도 계속 이제 저희가 뭔가 혁신을 가지고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회사로 네, 가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게 유아동 교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 성인들 나가서 그들의 어떤 사회교육, 재교육 뭐 이런 분야까지 맞습니다. 그렇게 회사가 발전해가는 모습을 맞습니다. 그리고 계시고 또 그런 회사의 모습을 갖춰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알고고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우리 서비스를 이렇게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갑자기 저희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린다니까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일단 아직 굉장히 많이 부족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셨던 선생님분들 그리고 그런 선생님분들의 컨텐츠를 아이고고라는 플랫폼을 통해 신뢰를 가지고 소비해 주셨었던 고객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저희가 현재로서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늘상 많이 말씀을 사실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뭐 고객센터에서 상담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등등 여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모습 그 이상으로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로 발전해서 계속 그렇게 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이들 랩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꼭 나아가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